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북에는 소월, 남에는 모골, 가도 가도 왕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 속에 이 왕십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. 바로 이 지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왕십리를 노래했던 시인들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이 정지용 시인이 북쪽에는 대표적인 시인으로 꼽았던 것이 김소월이라면 남에는 박목원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양대 시인에 의해서 이 왕십리가 시로 지어져서 노래됐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가도 왕십리라고 하는 말은 이 나오게 된 것은 서울 왕십리가 조선 초에 궁궐터를 정하러 왔었던 무학대사가 십리를 더 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은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되겠습니다. 김소월은 그의 시 가도 왕십리에서 가도 십리를 더 가야 한다는 말을 뜻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서울의 후미진 외곽 60년대 왕십리로 가도 먼 전찻길로 소위 출퇴근을 했었던 박모골에게도 바로 같은 의미로 이런 가도 왕십리를 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지금도 이 왕십리 하게 되면 이 지하철이나 기차 노선만 하더라도 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분당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철 2호선, 5호선 등이 이렇게 만나는,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새롭게 또 GTX까지 이렇게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왕십리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통팔달로 이렇게 가고 가는 하나의 공간이 의미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바로 이 왕십리역 광장에 김소월 시인의 왕십리라고 하는 시를 담은 이 시비가 현재 세워져서 2022년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.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평안도 종주 출신으로서 그곳 오산학교를 재학하다가 3.1운 만세시 이후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서울의 배제곡으로 옮겨와서 바로 이 왕십리에 거주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는 중에 겪었던 그의 이렇게 끝없는 유랑의 이런 삶을, 절절한 경험이 시로 녹아난 것이 바로 이 김소월의 왕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, 여들의 수문 아랜 온다고 하고 저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.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. 웬걸 저새야 울야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우러나다오. 비 맞아 나른해서 벌새가 온다. 천안의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.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.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온다. 라고 1923년도에 신천지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김소월 시의 가도 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 왕십리의 시기가 되겠습니다. 이제 상왕십리역 내부에도 이 왕십리 비가 온다 오느나 이 식구가 이렇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만 봐더라도 이 왕십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그만큼 이 김소월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성동구의 이 문화센터의 이름도 서울 아트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그러한 왕십리 시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한편 이 박모골의 시도 왕십리를 다루고 있는데요. 내일 모레가 60인데 나는 너무 무겁다. 나는 너무 느리다. 나는 외도가 지나쳤다. 가도 바람이 입을 막는 왕십리. 60년대에 이 한양대학교의 교수로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살았던 곳은 사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용산 지역이었고요. 그곳에서 이렇게 늘 출퇴근하는 그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먹고 살자고 이곳 먼 곳까지 전찻길을 타고 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굉장히 큰, 결국 너무나 무겁고 느린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를 기리는 시비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교정에 세워져 있는데요.
이 그가 타고 다녔었던 용산서는 이미 1899년도에 건설이 되었던 역사 깊은 전철이 되겠고요. 바로 이 용산 마루 근처에 이 종점이 있었는데 그 종점 근처에 그가 살았던 것이죠. 지금 성심여고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당 가까이에 지금은 재건축이 됐습니다만은 바로 이곳이 그가 살았었던 집터가 되겠고요. 그를 기리는, 그래서 현재는 이게 뭐 청노르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의 식구를 이름으로 다른 이런 공동주택들 옆에 박모고를 기리는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그가 전차를 늘 탔었던 곳에는 이렇게 모골 공원이 있어서 그의 시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원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도 그 동네를 기리는, 모골이 살았던 동네를 기리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거기서 이 용산선을 타고 또 왕십리로 오는 이렇게 전철을 갈아타서 상왕십리역을 지나서 용산을 거쳐 이렇게 대학까지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런 왕십리를 그리게 되었고, 거기서도 가도 또 왕십리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김소월, 북쪽의 대표적인 시인이었었던 김소월의 왕십리와 남쪽의 대표적인 시였던 박모골의 왕십리, 두 같은 시제의 이 시들을 통해서 그의 그 당시에 이러한 고난한 삶, 특히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기를 관통해 왔었던 이런 민족 시인들의 어떤 애환을 이 식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은 이 왕십리를 노래했었던 박모골과 김소월의 이야기를 곧밭에 닦은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